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2월 26일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오늘 외국인의 MSCI 리밸런싱도 있었죠. 아시겠지만 2월, 5월, 8월 이렇게 보통 11월에도 있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그런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에서 이제 그 인덱스에 대한 비중 조절 그리고 종목 비중 이런 것들을 편출하고 편입하고 이런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막판에 종가에 외국인이 7천억 가까이 매도세를 했지만 이 물량을 기관과 개인이 많이 받아갔고요. 개인은 장중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오늘 또 역대급 한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올해 들어서만 4조 원 넘게 산 적이 한 세 번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말 개인들의 슈퍼파워 모습이 정말 눈에 띄는데요. 이 개인들이 올해만 지금 제가 보니까 코스피를 30조를 샀더라고요. 30조를 샀고요. 코스닥은 한 5조인가? 네, 5조 좀 넘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이 35조인데 작년에 코스피 코로나로 1400까지 급락했다가 올라오면서 슈퍼 유동성으로 슈퍼 동학개미가 산 물량이 약 43조입니다. 지금 요 물량과 요 물량이 비교가 안 되는 게 요건 1년 동안 코스피에서 산 금액이고요. 지금 이 30조 코스피만 산 게 2개월입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올해 연말에 한번 제 유튜브를 계속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연말에 정리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계속 만약에 연기금이 팔고 외국인이 계속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외국인이 뭐 샀다 팔았다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100조까지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예탁금만 아직 좀 줄어서 최근에 64조지만 이걸 전량을 다 쏟아 붓는다고 해도 100조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탁금은 계속 추가 투입이 될 것 같고요. 은행 쪽이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머니무브가 일어난다면 하여튼 어쨌든 수급적으로 슈퍼개미가 시장에서 정말 강력한 매수 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데일리 시황이지만 이제 제가 매일 데일리 시황에서 물론 HDS로 그날그날의 포인트를 집어드리긴 하겠지만 투자에 대한 그런 개념과 그쵸?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연속적으로 계속 제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를 성장주 투자, 제가 어제 스타일 로테이션 변화에 대해서 즉 성장주를 팔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R이 올라가고 할인율이 그죠? 올라가니까 결국 기업이 이 미래에 현금 흐름을 땡길 수 있는 이자율이 할인율이 올라가다 보면은 그 성장주들이 저금리에 자금 조달을 했던 어떤 그런 매력도 없어질 거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에 대해서 상대적인 주식 대비 지금 미국시 금리가 10년물이 1.5%를 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배당 수익률만큼 지금 10년물 국채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약간 주식에서 채권으로 노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주 팔고 지금 시장에 놀리는 가치주 그리고 약간 경기 순환주. 경기 순환주는 결국에는 코로나 백신 이후에 지금 회복 경기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 근데 어제 저는 계속 이 시장이 정말로 약세장으로 진입하지 않는 이상 성장주를 놓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결론 때 드렸어요. 하지만 성장주라는 게 결국에는 그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알파를 더 많이 추구하는 분들이 성장주 투자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베타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결국 시장의 BM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 뭐 작년에 코스피가 정말 기염적인 수익률을 올렸지만 뭐 30%라고 지금 그냥 가정하면 이거보다 높게만 하면 베타 이상을 아웃퍼폼을 했다. 뭐 이렇게 보통을 하죠. 펀드 매니저들은 보통의 패시브나 뭐 이런 것들 펀드들도 그렇고 액티브 펀드도 이 알파를 크게 찾는 펀드들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MP가 기본적으로 모델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몇 개의 소수 종목으로 되지 않거든요. 물론 사모펀드는 또 예외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성장주 투자가 불편한 투자는 많습니다. 왜냐? 알파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베타라는 변동성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을 이겨내야 되고 어제 급등 100포인트 코스피 했지만 오늘은 또 100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어제 사서 어제 팔아서 오늘 개인이 샀죠. 또 그럼 그 스마트 개인들은 야 어제 올라서 먹고 오늘 저가에 또 담았네. 근데 화요일날 3일짜리 월요일이니까 또 올라. 그래서 또 팔어. 단타 정말 잘하는 스마트 개미시죠. 근데 저는 또 이 성장주를 투자하는 게 단순하게 뭐 5%, 뭐 10% 내에 이렇게 먹으려고 뭐 그거를 따닥따닥 이런 트레이더 이런 관점에서 사실 종목을 얘기하고 시장을 보지 않는다고 계속 누누이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준비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채 10년물이 장중에 1.6% 놓고 했고요. 이건 크게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파월이 이제 청문회에서 결국엔 3년 동안 앞으로 저금리 양적 완화 이런 거 테이퍼링도 미리 말할 거고 지금 인플레이션 크게 뭐 용인한다. 단기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평균적으로는 크게 상관없다. 이런 말들을 해서 시장을 안심시켰는데 이 단기물이 올랐어요. 제가 일드 커브 말씀드렸는데 그죠? 일드 커브 이게 채권의 수익률을 결국 요게 이 기간이죠. 기간 대비 수익률을 말한 건데 장기 채권이 당연히 수익률이 높겠죠. 근데 요게 최근에 요 스프레드 이게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단기물은 계속 고정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계속 내려왔었고 장기물도 내려왔다가 이번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드 커브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어제는 얘도 이렇게 요 구간이 이렇게 같이 올라간 겁니다. 여기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2년과 5년물이 치솟으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을 만들었어요. 왜냐? 이 장기물은 그래 평균 인플레이션 긴 채권들이니까 크게 상관 안 했게 연준 파월 네 말대로. 근데 갑자기 단기 금리가 치솟으니까 야 인플레이션 이거 진짜 이거 이제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이 금리가 튄 대로 계속 이렇게 가면은 연준 금리 올릴 수밖에 없을 거야. 이건 테이퍼링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을 했고요.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성장주 왜 변동성이 이겨내고 어제도 뭐 가치주, 로테이션, 스타일 변화 이런 것들보다는 성장주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의 패러다임 혁신 변화 속에 이익을 내는 것들은 결국 주도 업종들은 성장주라고 보고 있고 지금 코로나가 그것들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이번에 실적들 다 발표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 구글, 알파벳 정말 실적들 서프라이즈하게 다 냈습니다. 다 냈고요. 그게 고밸류에이션 기술주들이 그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게 코로나에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유동성 가지고만 오른 게 아니라 실적도 좋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요 경제적인 관련주로 계속 끌고 가려고 뉴스도 나오고 애널리스트들, 매니저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세요. 단기 국채 올라서 인플레이션이었으면 얘는 버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 금리가 단기도 올랐으면은 경기 회복이 이렇게 정말 빠르구나. 이제 수일 내에 올 거구나 하고 이런 민감주들, 경기 순환주들 실적에 대한 그런 유동성이 일로 쏠려야 되는데 동반급락세를 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올랐던 게 다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금리 상승, 장기금리 상승과 다르게 실질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 부담감이 전 시장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주가 물론 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경기순환주들도 밤사이 미국에서 만만치 않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땠죠? 얘네들 버텼나요? 못 버텼어요. 일부 개별주들이 그냥 시장 대비 강한 게 몇 개 보였을 뿐이지 그냥 전업종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하루 만에 그죠? 1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어요. 파월 믿고 샀던 외국인이 아이씨 다 팔자. 어제 샀다가 오늘 2조 7천억인가 8천억을 팔았는데 요거 막판에 한 7천억 정도는 MSCID 밸런싱이었으니까 약 2조 정도 팔았습니다. 어제 샀던 것보다 더 많이 팔았네요. 외국인들 참 짱군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길게 얘기 드리기 좀 그런데 선물 옵션 이런 파생 포지션도 있고요. 외국인들은 절대로 이 현물을 샀다 팔았다 했다고 해서 절대로 손실보지 않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됐죠? 원달러 환율이 17원인가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그죠? 1117원대인가 온 것 같은데 거의 하루에 10원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5% 이상 급락을 했고요. 그 여파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하이닉스 신고가였는데 역시 급락 마감을 했어요.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겠지만 서버용 디램 이쪽 있잖아요. 지금 결국에 이 서버용 디램 쪽이 두 자릿수 가격 인상인데 여기 보시면 1분기에도 약 8%까지 오를 거다. 이게 오리지널 버전이 8에서 13이에요. 2분기도. 근데 어드저스트 버전 조정을 했어요. 그죠? 이거 트렌드 포스에서 반도체 조사하는 기관인데 시장 조사 업체죠. 결국 상당히 가격이 오를 거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뭐죠? 가전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도 1분기에 이어서 둔화될 조짐이 전혀 안 보이고 있고 1분기가 보통은 성수기가 아니고 비수기인데 그런데도 좋을 거라는 거죠. 최근에 디램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죠. 2분기가 더 좋아지는 거는 고객사들의 재고 소진이 다 거의 정상적으로 일어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이후에 뉴 노멀이잖아요. 지금 뉴 노멀 시대. 뉴 노멀 시대에 아까 얘기한 이 서버용 결국 클라우드 기반의 비대면 이게 워낙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야. 비대면 경제. 뭐 이거 경제 재개된다 하더라도 제가 계속 눈에 강조드리지만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데이터 센터들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의 비대면 경제, 비대면 어떤 이런 매출들이 시장에서 줄까요? 신규 투자는 더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경기순환주 경제 재개 관련해서 여행이나 뭐 항공이나 뭐 호텔업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논외로 이 언택트 관련된 비대면 경제가 계속 시장에서는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17년에서 18년까지 왔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나와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 이런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그 이제 밸류체인들이 너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물론 변동성 지수성이 하락했지만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피킹하는 그런 일부 피킹하는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돌아온 동학개미 1일 매수금액 3조원 넘어 그죠? 코스피만 3조원 넘었고 코스닥까지 거의 4조원 샀어요. 오늘 특징적인 건 카카오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 소식이 있었죠. 액분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50만원짜리면은 이제 10만원으로 낮춰지면서 주식수가 많아지고 거래가 가격이 단가가 내려오니까 활발해지겠죠. 이런 액면 분할을 하는 기업이 어디 있었죠? 최근에 대기업 중에 삼성전자, 네이버 등이 액분을 하고 계속 올랐죠. 그래서 개인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고 주식수가 많아지면서 더 유동주식수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에 대한 시장이 불장해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먹힌다는 겁니다. 금일 급락장에서 선방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애플과 협상 소식 뭐 이런 찌라시 또 나왔는데 선방한 기아차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저는 현대차 기차에 대해서 애플카에 대해서는 일단은 논의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것들 체크하고 가려고 해요. 오늘 성장주. 자 지금 시장이 금리 그죠? 아래 공포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래 공포. 근데 매크로가 바뀌었나 그래서 체크해 봤습니다. 프레드 연준이에요. 연준의 토탈 에세 이거 미국만 본 겁니다. FRB에 지금의 채권 매입 매달 1200억 달러씩 하고 있죠. 이거를 매입을 하다가 지금 줄였냐?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갑자기 급등했어서 잠깐 주는 모습 보였지만 결국엔 사상 최대로 그죠?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예요? 7.5조 원 달러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그리고 이게 밤사이 2년 국채물 여기 보면은 계속 요게 뭐 안 튀었었어요. 장기금리는 최근에 보면은 올라오는 모습 보이다가 그죠? 여기서 어제 1.5 했다가 여기 내려왔습니다. 이거 실시간인데 내려왔고 얘도 툭 튀어서 거의 0.18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이념물 단기채권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한번 보여줬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거의 다 저는 채권금리는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게 아이스포파 US 하이힐드 인덱스 옵션 어드저스트 스프레드라고 해서 하이힐드 흔히 말하면 정크본드예요. 정크본드 등급이 아주 투기 등급인 회사채들의 금리인데 코로나 때 이게 부도율이 높다 보니까 자금 조달 이런 것들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의 이런 조달 금리가 엄청 올라갔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코로나 이전 이하로 거의 내려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위험신호 있나요 지금?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 매크로가 너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래 공포는 시장에서 있지만 시장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HTS 보면서 오늘 시장 그럼 간단하게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코스피 100포인트에서 장 마감에 좀 들어왔네요. 제가 아까 좀 잘못 말씀했는데 장중에 100포인트 이상 빠졌었고 장 막판에 MSCI 리밸런스 물량을 기관이 좀 받았어요. 개인과 함께. 그러면서 2.8%. 코스닥은 오히려 덜 떨어졌습니다. 중소형주 쪽에 계속 집중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이제 실적 시즌이 유동성 이제 3월, 4월 되면은 21년 1분기에 대한 실적 시즌들이 또 4월에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기약하면은 중소형들, 특히 반도체, 뭐 2차전지, 뭐 인터넷, 그죠? 뭐 게임 이런 쪽으로 많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오늘 업종 아까 전업종 다 하락했다고 했죠. 코스닥도 다 하락했는데 운송장비만 올랐네요. 뭐 올라온 거죠? HLB가 오늘 무상증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올랐다. HLB가 왜 운송으로 돼 있을까요? 구명조끼 만드는 회사로 돼 있어요. 바이오 제약인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회사입니다.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개인이 오늘 3조 7천억, 코스닥 4천억, 4.1조를 샀네요. 기간 오늘도 연기금 또 팔았네요. 장중에 2천억 넘게 팔다가 장 막판에 그 외국인의 MSCI 물량을 한 1천억 정도 받았어요. 보니까 금융투자 또 베이시스가 벌어지니까 안 좋아지니까 백어데이션으로 이게 9천억 가까이 나왔고요. 얘네는 물량 필요 없다고 했어요. 어제 사면은 오늘 팔 수도 있다. 어제 일주일 넘게 샀잖아요. 걔네 다 파는 거예요. 차일 거래. 외국인이 2조 8천억, MSCI 7천억 빼면 2.1조, 코스닥도 2천억, 물량을 대거 폭탄을 던졌다. 근데 코스피 보면은 저 차트 이거 전혀 나쁘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보세요. 여기 급등해 놓고 요 구간 급등해 놓고 요 그림을 그리면 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1선 이평선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갭을 120선까지 좁히면은 더 좋겠지만 61선이 이렇게 왔다는 건 결국 갭이 다 모여졌고 아까 말씀드린 4월 뭐 이렇게 실적 시즌 때 결국 방향성은 위로 갈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코스닥 어땠죠? 코스닥 121선에서 밑꼬리 달고 반등했어요. 아주 차트는 일단 좋아요. 얘는 조금 코스피보다 좀 불안정해 보이지만 코스닥은 일단 변동성.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알파를 추구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더 변동성이 있다고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요 11일부터 올라왔던 요 지수, 요 급등 구간이 요 큰 박스를 지금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어땠죠? 오늘 위에 꼬리 많이 달고 내려왔네요. 요게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해서 쓰리봉으로 가나 해서 내려올까 했는데 오늘 거의 다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 들어요. 3일절에 또 미국 시장 개장하는데 우리 시장 휴장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미국 시장에 반등하고 3일절에 미국 시장 한 번 더 반등을 해주면은 이거 다시 한번 세게 내리 꽂을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종목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뭐 오늘 볼 것도 없었죠. 대형주 중에 아까 말씀드린 액면분할 카카오 그리고 기아차 애플카 이슈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강했고요. 미포조선 조금 시클리컬 중에서 그래도 플러스가 나왔으네요. 대한유화 워낙 실적 지금 탄탄하죠. 얘는 지금 분리막 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2차전지 쪽에 대해서 그 소재 쪽 관련해서도 뜨고 있고 뉴딜 관련주도 어쨌죠? 다 나빴어요. 다 전기차 어제 올랐던 것도 다 빠졌던 것 같아요. 키네마스터 M&A 재료로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시장에서 정말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투어 오늘 조금 올랐네요. 올랐어요. 모디톤 떨어졌고 항공주 떨어졌고 그죠? 화장품주들 안 좋았습니다. 뭐 다 안 좋았어요. 제가 어제부터 바이오센티가 좀 돈다고 했는데 오늘 네오이뮨텍이라고 해서 항암제 기업이 공모가 상단으로 경쟁률 기간 1300대 1인가 끝났어요. 3월 중순에 상장하는데 항암제 기업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거 3월 역시 중순에 상장할 텐데 바이오센티 3월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오늘 약간
매드팩트가 그동안 제일 좀 주도주 중에서 먼저 하락했었는데 오르는 모습. 삼천전제약 얼마 전에 12발행 해가지고 약간의 뭐 라이센스 아웃을 안 되고 있지만 돈 캐시플로우에 대한 문제 해결했고요. CMO 기업 파미셀 바이넥스 뭐 이런 기업들 일부 올랐고, 그죠? 메디톡스는 계속 지금 좀 좋은 호재 뉴스에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그동안 혼자 때려 맞았기 때문에 사실 얘도 수익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라 봐요. HLB는 HLB 제약과 함께 무상증자 이슈로 올랐고, 시젠이 때려 맞다가 실적 때문에 좀 반등이 나섰습니다.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IT 반도체, 비메모리, 핸드셋 뭐 볼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주산업 완전히 폭락했었고, 이쪽 5G도 완전히 멘붕이었죠. 결국 시장을 궁극적으로 보면은 뭐 좋은 게 없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차트는 오늘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요거 매크로 뭐 헬디의 지금 금리, 그리고 이념물 국채 때문에 올랐다는 거, 그죠?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토탈 SF, 프레드 이거 전혀 문제 없다는 거. 결국 방향은 그대로 간다. 방향은 가고 대신 변동성이 계속 나타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 뭐 박스를 그리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종목들은 이렇게 가는 종목들이 이 안에서 나올 거고, 이렇게 그리는 때 오늘 같은 날 줍줍 돈이 있으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줍냐?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여기서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자, 어제 새벽에 늦게 올린 시황에서 스타일 루테이션 변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지 않으면 시장은 기존 주도주 산업 패러다임 바꾸고 실적과 동행합니다. 강세장을 만든다고 얘기 드렸고요. 미국 시장 급락, 경기회복 관련주와 같이 때려 맞았어요. 아래 공포가 결국 스타일 로테이션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줄지 모르겠지만, 이 단기 매매를 잘 못하신 분은 결국 알파를 찾는 성장주에서 지금 같은 강세장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경기는 회복된다고 하지만 실적에 대한 부담감, 실적이 당장 나올 수 없는 그런 경기 순환주는 경기의 회복 관련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변동성이 하루에 2~3% 일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도 어제 말씀드렸고 뉴스에도 나왔죠. 변동성이 나타나는 건 단타 투자자에게 잘못하면 지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기믹을 어제 팔고 오늘 사신 분은 정말 괜찮았죠. 근데 어제 손절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들고 있다가 올라오면서 조금 올라오니까, 근데 손절하고 오늘 떨어지니까 다시 샀어. 근데 3.1절 쉬는 날 미국이 폭락해서 또 한 번 떨어졌어. 그래서 또 손절해. 이런 단타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단타를 아주 잘하면은 정말 하루에도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투자를 권유드리고 싶지도 않고,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매매 방식도 결국에 궁극적으로 정말 선수 아니시면은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종목을 오히려 하락하고 이런 조정 장세에서 건드리셔서 큰 수익을 내시는 그런 방법이 주식 투자에서는 더 좋고, 결국 이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 뭐예요? 목적이 경제적 자유잖아요. 모든 게, 그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4월 5월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그죠? 이거 좀 전에 다 설명드렸고, 자, 시장이 급등락했을 때 바텀업 피싱, 즉 싼 주식이 아니더라도 주도주인데 조정을 뭐 수급 때문에 그냥 받았어요. 그럼 사야죠. 실적이 좋은 주식 조정 줄 때 사는 전략, 이런 걸 바텀아웃 피싱이라고 하는데, 현재 시장 저는 분명히 요 위에 여러 가지 매크로 보고 연준 보고 하면은 두려울 거 없어 보여요.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요.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단기 시장 금리의 아래 공포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시길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